어저께 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뭐 도인체조는 우리 기본형으로만 했습니다. 도나누리 기본형. 왜냐하면 도나누리에 오면은 도인체조의 기본형은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2분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기본형으로 했고, 오늘은 또 다른 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수련 할 때 어저께는 천부경으로 했습니다. 천부경을 제가 이제 구절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절수련을 하도록 했고, 아마 사람마다 느낌은 각자 다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호흡을 하고, 다른 건 그렇지만 어저께는 그 운기를 저도 처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기 도나누리에 왔을 때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옵니다. 그냥 오고 시작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한 것도 사실은 그죠? 처음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어저께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나를 키우는데 내단을 만들잖아요. 내단을 만드는데 그것을 이미지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심상화하는데 각자 자기의 방식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못 찾아가지고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기서 그 단전을 설명한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을 해서 그분이 딱, 난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했던 것이고, 어저께는 뭐렇게 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것이 사랑의 잉태가 난자정자의 결합이다. 그것을 내 단전 안에 넣어놓고 이것을 기를 모아서 내가 나를 키워라. 그러면 내가 기호흡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어요. 내가 나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기를 못 뽑으면 이 난자전자의 결합 상태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죠? 나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그건 어떤 방법도 좋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기호흡을 해서 이 아기를 키우는, 난자전자 결합한 요거를 키우는 거예요. 요거를 키우는 것이고, 요것이 태중에서 이제 나올 때 그 양신 출태 이런 말 쓰는데 저는 보통 다른 데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거 다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상한 말을 쓰고 자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양손을 여기도 기를 모아서 이거를 아기를 이렇게 앉는 걸 뭐라 그래요?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축대시켜서 내가 기를 모아서 요거를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축대시켜서 내 손에서 받아가 요걸 그 손에 받을 때 여기도 기가 있기 때문에 양육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것을 중단전으로 올려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어떻게 처음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건데, 당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의식 중에서 가장 높은 스펙트럼의 의식을 떠올려서 그것을 단중을 통해서 요 애기 요람에다가 해서 애기의 마음에 넣어주라. 그죠? 그러면 이 애기가 얼마나 여기서 만들어서 건강하고, 그죠? 여기에 얼마나 높은 의식의 마음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상단전으로 들어올려서,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거는 근원은 사실은 상위의 빛이에요. 그 상위의 빛을, 그 상위의 빛은 완전체입니다. 그것은 내 물질 몸이 병들었어도 그것을 완전 치유할 수 있는 게 상위 빛이에요. 기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빛은 완전 치유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단전으로 올려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인당을 통해서 제가 아기한테 보내서 아기 몸이 광채로 빛나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말씀하신 건 기억나는데. 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천천히 내려서 하단전으로 와서 요렇게 완벽한, 그죠? 정기신이 합쳐진
이게 바로 전기신이 합쳐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을 헤아렸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신이 합쳐진 상태를 완전체를 만들어서 제가 하단전에 넣으라고 그랬죠. 넣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시 기호흡을 해서 그거를 키우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만든 이 몸을 이 몸 전체로 확장시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전체를 건강하고 아주 상위의 의식이 들어가 있고 완전한 치유능, 창조능 가지고 있는 그거를 받은 상태로 나를 만들라고. 사실은 나도 어저께 왜 그렇게 시켰는지 나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자세하게 이제 질문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단전호흡을 생각했던 개념하고, 어저께 내가 설명한 것을 오늘 다시 설명했잖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조금은 이해가 이제 이만큼 가는데, 예. 저 같은 초보자한테는 예. 아직은.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여기서 초보자로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단편적 방법들을 다 이제 배웠어요. 저는 배우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날 뭐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서 그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요. 다시 회상하면서 그걸 제가 다 적습니다. 그걸. 그 1시간여 동안 한 거 저 다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걸 컴퓨터에 정리합니다. 이런 과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았을까요? 가르쳐 준 거를?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 번 듣고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아니죠. 머리가 좋다기보다도 여기서 오늘 한 거를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련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집에 가면서 다 과정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노트, 체크 노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 노트에다 그거를 떠올리면서 다 종이에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만 해서 메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전부 컴퓨터로 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회음호흡 한 번 듣고 다 했어요. 명문호흡 한 번 듣고 다 합니다. 제가 지금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말씀 중에 그런데 회음호흡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그 회음호흡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맥하고 동맥하고 연결을 해주니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제 회음호흡을 시작한 지는 한 달 정도 여기 와가지고 그때부터 딱 지금 3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것도 조금씩 겸해서 하는데 회음호흡을 제일 중점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모제에 대해서 미래라고 연결을 해가지고 선으로 가상의 선을 만들어가지고 연결하고 그러면은 그 제일 중요한 게 회음이 딸려오는 데에서 중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회음하고 모제하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냥 서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앉아서 할 때하고 서서 할 때하고 각도 차이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서 할 때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밑에서 회음해서 바로 연결을 해도 되는지. 네, 그 상관없고요. 네. 방편은 제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거 네, 저도 3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버전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회음호흡이나 명문호흡 할 때 뭐로 하는 겁니까? 기를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핵심은 기를 모으는 거고요. 기를 쓰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 결론만 딱 내릴게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를 모으는 존재를 자기가 알고 그 존재가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거는 마지막 상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몸으로 관련된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는 거고요. 방편입니다. 방편.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혈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혈자는 구멍혈입니다. 즉 기가 일반적인 피부로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그 혈자리를 열면 기가 좀 잘 들어옵니다. 근데 혈자리를 연다는 뜻이 뭐냐면요. 혈자리를 연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혈자리가 왜 막혀 있을까요? 막혀 있다는 뜻은 밖으로부터 막혀 있다는 겁니다. 혈자리가 바깥으로부터 막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왜 막혀 있냐? 우리의 생각의 의식장이 있습니다. 전기장, 자기장이 있듯이 우리의 의식의 장이 있습니다. 그 의식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나의 의식장이 고집이 센 사람은요. 남이 뭐라고 해도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거 이해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혈자는요. 내가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식이 있은 다음부터는요. 의식장 때문에 혈자리로 외부의 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봐야 호흡이 안 들어옵니다. 잘 때만 들어와요. 잘 때는 내 의식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혈자리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회음호흡, 명문호흡 이런 거는 뭐냐면 결국은요. 피부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혈자리가 그렇게 외부로부터 막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을 이완시켜서 완전히 도수련할 때는 완전히 이완시켜야 됩니다. 이완시켜야 되고 플러스 뭐냐, 자기 의식을 최상위 의식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우주 허공에는 청정진기가 그냥 무한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굳어진 나의 몸의 파동 때문에요. 의식의 파동 때문에 내 주위 30cm, 45cm, 내 팔이 뻗치는 데까지는요. 나의 몸에, 나의 의식의 파동에 의해서 청정진기가 변조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수련한다고 들여셔봐야 자기 의식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기 도수련하고 기호흡을 해야지 그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별로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큼 그거 10만 세지는 거예요. 10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혈자리가 기가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그게 회음호흡, 명문호흡이고요. 근데 회음호흡을 이거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회음호흡을 왜 먼저 하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그냥 살면서 다른 데는 다 막혔어. 다. 근데 회음은 가장 내 몸을 아래로 그냥 이완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밤에 기껏해서 기를 모은 것이 깨어나서 움직이면서 솔솔솔 새는 것이 회음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막으면 내가 모은 기를, 좋은 기는 굳이 새나가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열고 닫고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목적은 뭐냐? 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음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음으로 기가 들어오고 나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음호흡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회음호흡이 나중에 명문호흡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회음호흡을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해도 되지만 오히려 명문호흡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그리고 하단전 축기 하잖아요. 명문으로 들이셔서 대맥을 들려서 기에 모았다가 모제로 내려서 기에 내려서 회 모아서 미래로 해서 단전 축기 모은다. 이게 뭡니까? 하단전 혈자리입니다. 하단전 혈자리. 그죠? 명문, 기해, 모제, 회음, 미려. 하단전 혈자리 5개를 활용을 해서 축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소주천의 하단전 기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없지만 저는 해보면서 이것이 그렇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확장되면 동맥이 올라가고 인맥 순환시켜서 결국은 소주천으로 연결되는구나. 그러면 하단전부터 이 길을 터놔야 그 다음에 중단전, 상단전으로 돌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를 저는 그렇게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서 저의 하단전 축기 방법은요, 아마 50가지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책에 써는
하단조 축기 방법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회복 말씀하셨을 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네, 거. 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시간이?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간이?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몸이 약하고 목소리 크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춤 같은 거 추고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거 하면은 이렇게 흔들린달까? 네. 이렇게 쫙 돌려지지 않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몸치반 가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약간 힘찬 몸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보고 코어 힘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양 쪽에 그 많은 그 막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소마 그 몸에 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그 서양에서도 연구를 쭉 하면서 호흡하고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동양의 그 단의 수련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하는 게 골반강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골반강. 그러니까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몸을 쓰는 사람들은 이 골반강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골반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는 세크리트라고 청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강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인데 이게 그 땅의 그라운딩 그 기의 세계에 그라운딩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골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위쪽의 모든 혈자리의 가장 밑에 토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단전 호흡을 25년 전에 그 처음에 접했을 때는 똥꼬 조이기, 그러니까 김도영이가 항문을 조이라고 하죠. 케겔 운동 비슷하게. 네, 케겔 운동 비슷하게 항문을 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봐도 이렇게 몸에 터전이 마련되는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이걸 조이면 뭐가 좋은가? 뭐 케겔 운동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해온 운동을 해온 호흡 말고 해온 운동을 이제 해보면서 느낀 게 제가 처음으로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골반 강의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호흡 재활을 하는 그 신경외과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 거기가 뭐 1년 6개월이 지금 예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탄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호흡 재활을 하는 방법이 이 수련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려 말고 여기 모제라고 하는 부분에 힘이 들어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호흡을 할 때. 그까지 오는지. 네, 거기가 힘이,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거기가 움직여지는지를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 그 세션이 이제 그 명문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를 의식하게 하고 만져주고 거기에 계속 의식을 집중해서 호흡을 시키는 거가 서양에서 이제 계속 호흡 수련을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견한 방법이 이 방법이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문이랑만 하면은 이 골반 강의 전체가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하고 여기를 당긴다는 거는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당기면서 회음이 김 박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음을 당기는 게 아니라 회음이 당겨지는 거라고 얘기하죠.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음을 당기는 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똥꼬만 조이는 걸 해보고 미려하고 모제를 당기는 해보면 세 개가 느낌이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려하고 여기를 당기면요. 아래쪽 골반강 전체가 마름모꼴로 이렇게 전체 신경하고 이 저변이 활성화돼요. 그래갖고 여기하고 여기가 당겨지면서 회음이 아래쪽 삼각형으로 입체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터전이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기운이 이렇게 새 나가는
저거 해보니까 똥꼬를 그렇게 쪼여보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갖고 딱 일어날 때 제가 회음을 쪼이나 이렇게 하면은 항상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어져 있었던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받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의 압력이 호흡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압력이 생기면은 이렇게 산소 분압에 의해 가지고 호흡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압력이 생기면은 호흡이 들어온대요. 본래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너무 그동안 힘들었던 거는 이 압력 거기가 풀어져 있고 풀어져 있으니까 코어가 압력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압력의 차이에 의해 갖고 어떤 에너지도 들어오지 못했던 그러니까 호흡이 항상 숨을 힘들여서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골반강의 회음이 닫히면요 이렇게 압력이 생기면서 호흡이 굉장히 쉽게 들어오는 터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음호흡이 왜 이거를 기초라고 하는지를 조금 몸으로 조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미려하고 모재가 당기는 방식이 그냥 제가 회음호흡 찾아보니까 회음을 그냥 당겨라라고 강의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당기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하단전을 골반강이라고 그러고요. 네. 중단전은 흉강이라고 그러고, 네. 상단전은 이제 두개강, 네. 이렇게 한다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재와 미래를 당기는 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현재 수련하는 방식은 우리 선조님들이 먼저 했던 네. 것이고요. 그것이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도영이가 똥꼬조이기를 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모재 미려 회음 당기는 그 회음 그거를 서양 학자가 보니까 맨날 이렇게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좋겠다 해서 간 것이 쾌겔 운동이 돼버렸고요. 그거를 듣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되면은 그냥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고 그것이 이제 김도영 씨는 똥꼬조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유명인이 말을 하니까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똥꼬 쪼이기는 위험합니다. 똥꼬 쪼이기를 너무 하면요 거기가 굳습니다. 거기가 똥꼬 쪼이면 100번 500번 하면 굳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작용이 있고 회음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재와 미려는 그 우리나라의 그 이 있잖아요. 그 유명하신 이태규인가 그분이 그분이 조선 시대인가요? 평균 나이가 40 몇 살일 때 그분이 80 몇 살을 사셨어요. 그분의 장수 비결이 그겁니다. 그분이 늘 정자나 이런 데 가서 하셨던 게 바로 그 호흡이에요. 그래서 모재와 미래를 뼈기 때문에 그 당겨지겠나 하겠지만은 0.1mm든 1mm든 어쨌든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재와 미래를 당기고 회음부가 당겨 올라와지는 처음에 그게 진짜 안 당겨지더라고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했던 장수 비결이고요. 그것이 기호흡 비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리고 우리 도나누리는 적어도 우리 도 수련의 근원으로부터 온 그 방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나누리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을 하면은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박사님한테 질문해도 이 얘기가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아마 회음 호흡을 한번 1000번을 해봐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느낀다고 그러면은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300번 이상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에? 없죠. 없으니까 거기가 물이 안 끓는 거예요. 도가니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전자레인지를 켜가지고 호흡하다가 그냥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끓여보신 분은 느낌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에 충실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고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내게 느낌이 있고 어떤 변화가 오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혈자리를 통해서 나중에는요 얘기 안 해도요 지가 다 할 줄 알아요. 소주천 대주천 안 도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돌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주천을 내 열게 해준다, 100회를 열게 해준다 그런다는데 누구나 다 돌고 있고 열려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의식을 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의사가 명문에 손을 대주고 여기로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는. 저는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 전자침이 있죠. 전자침. 그거로 됐어요. 그거로 명문에 대고 거기다 누르면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문에서 그 느낌을 찾으려고 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어저께 했을 때 토납법 할 때 마지막에 양손을 이렇게 해서 엄지로 명문을 대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명문의 위치는 어딘지를 알고 명문에 손을 댔을 때 감각이 어떤지를 알고 거기서 허리를 제꼈을 때 어떤 걸 알라고 한번 그렇게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지? 그거를 스스로 자문해야 돼요. 저는 왜 이렇게 하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수련에 대해서 지금의 현재가 제가 있는 것이고 왜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한다고 그러고 대충 따라 하다가 집에 가면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하죠. 그러니까 이거 불 껐다 킨 거예요. 불 껴고 잠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 켜서 저도 숙제가 강제로 나왔기 때문에 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회음은 느꼈거든요. 네. 회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네. 몸을 느꼈는데 불을 떼는데 일단 터전이 있어야 네. 되는구나를 알았는데 명문은 아직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녁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이렇게 마사지 보잖아요. 네네, 예. 그걸로 이제 명문에다 대고 누워가지고 네. 자꾸 명문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왜 선임들이 거기에 명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지는 아마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이 뭔가 느낌이 좀 민감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호흡을 하면 뭔가 에너지가 훨씬, 그러니까 회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명문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더 훨씬 좋다는 걸 알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네. 백희라 그러고 전정이라 그러고 여기를 기해 바다라 그러고 이제 신도 등 뒤쪽은 이제 신이 들락달락하는 길이에요. 네. 거기는 분명히 의미가 선조님들의 의미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해보고 용어를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아니, 우리가 전자카메라로 전자기자 카메라로 찍었을 때 네.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석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네. 토너스처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강화시키느냐를 연구했는데 일단 하단전에 축기를 먼저 해요. 네. 하단전 축기하는 방법은 아까 50가지 네. 했잖아요. 회음해도 명문해도 아니면 여기 바딩을 한 다음에 힘을 줘가지고 축기를 일단 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은 상태에서 중단전으로 올려요. 그 다음에 상단전까지 올리고 여기서 백핸드 여기 뚫어가지고 나가면 이게 하나의 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척추에 순환이 되게 잘 되고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정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제가 이거 많이 읽는데 나보고 좀 배우고 가르치라고 그거 가져온 거예요? 저도 이 책 있어요. 네, 저희 보셨어요? 네. 그래서 하단전에다가 이렇게 축기를 먼저 하고 올려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자기장이 많이 생겨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읽어보면 저희하고도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자신의 전자기장을 복원하고 보정하고 확장시켜내고 그런